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정책은 그들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 국내 정치를 보고 계급투쟁론의 해외판인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봅니다.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보면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미제라고 부르죠. 이 두 개가 지금 한국의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해가지고 중국과 북한 쪽으로 가려는 그런 위험천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그게 더 심해지면 전체주의로 가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한 진로 변경 그리고 체제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느냐 하면은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로 가느냐, 아니면 시리아로 가느냐, 아니면 월남 쪽으로 가느냐, 정말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노선을 버리고 이탈해가지고 아주 미래가 불투명한 샛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샛길로 가다가는 벼랑 쪽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하나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주미 한국대사 이수혁 씨, 주미 한국대사 이수혁 씨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사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 주재하는 대사가 반미적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뭐라고 했느냐?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국제질서 향배에 있어 미중 간 경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자명하다. 우리 스스로 양국 태길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가둘 필요는 없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중립하겠다, 노무현식으로 이야기하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발언을 주중 한국 대사가 해도 문제인데, 주미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가 미국의 뺨을 때리는 배신적 발언을 한 거죠. 배신적 발언을 한 건데, 이게 또 경우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외교관이 복잡하게 하면 안 되죠. 더구나 동맹관계에 대한 말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양국 태길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가둘 필요는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VOA, 미국의 소리방송 기자가 국무부 대변인실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VOA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미국의 기존의 방침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발언한 나라, 발언한 대사한테 질문하라, 이렇게 미루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딱 미 국무부가 선을 끊는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 이 말은 수십 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several decades ago, 즉 1954년에 53년에서 54년에 걸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그때 이미 미국은 권위주의를 버리고, 즉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
자유진영에 서겠다고 이미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미 선택을 했다. 이미 줄을 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이수엽 대사처럼 중국 편에 설 수도 있고 미국 편에 설 수도 있고 사안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정면 반박인데 다만 점잖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참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지만 이미 줄을 섰다. 이미 줄을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VOA의 이야기는 한국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은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편에 서기로 오래전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립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에서 경제 문제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 그리고 가치관, 법치, 국제규범 이런 것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중국 편은 우선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그럼 중국 편에 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미동맹은 무슨 동맹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죠.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기도 합니다. 군사동맹이기도 하고 군사동맹을 뒷받침하는 가치동맹입니다. 가치동맹이라는 것은 자유동맹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선택을 했으므로 미국과 동맹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독재국가와 동맹국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다면은 한국, 미국 그 중간에 일본을 끼워서 한미일 동맹은 자유민주의 동맹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 동맹에 속하는 한국이 공산 전체주의 중국과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가랑이가 찢어지죠. 가치동맹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하겠다는 이 말은 노무현 때부터 문정인류의 수준 낮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균형자론에서 출발했는데 그 균형자론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곤돌리자 라이스의 회고록에 잘 나옵니다. 곤돌리자 라이스의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학자인 곤돌리자 라이스 앞에서 렉처를 했다는 겁니다.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균형자론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참 괴상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버트 게이츠라는 국방장관, 오바마 때 국방장관은 부시 행정부 때도 국방장관 한 사람인데 노무현을 만나보고 약간 돌았다고 했어요. 약간 돌았다. 왜냐? 자기 앞에서 동아시아에서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a little crazy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번에 미 국무부가 점잖게 한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은 일본 정도 되면은 모르죠. 일본도 아마 핵무기가 없으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강대국과 맞먹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균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와 프러시아가 또는 독일이 대결한다면은 힘이 약한 쪽에 서가지고 강대국의 등장을, 어느 한 나라가 유럽 전체의 패권을 잡는 것을 영국은 항상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균형자라고 합니다. 균형자. 한국이 그런 균형자를 하려면 핵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가 회의장에 나타나가지고 균형자 역할을 한다.
헛웃음 치죠. 이건 망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잘 해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수혁이라는 사람의 정신 구조가 참 궁금합니다. 이 정도 수준 낮은 이야기를 더구나 워싱턴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살면시 하면 몰라도 워싱턴에서 미국 들으라고 했다면은 아마 잘못하면 추방당할지도 모릅니다. 추방당할지도. 그리고 선악구분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왜냐? 중국은 침략자 아닙니까? 6.25 1950년 10월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수복하고 이제 총공세를 펼쳐가지고 통일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6사단은 이미 두만강, 압록강 초산에 도달해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 중공군 30만 명이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북진 통일을 저지했습니다. 참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한민족에 저지른 이 모택동 후계 체제 아닙니까? 그 중국 편을 들겠습니까? 유엔이 침략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피 흘린 5만 4천 명의 피를 흘린 죽은 5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미군 5만 4천 명이 죽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는데 중국 편에 설 수도 있다? 그러면은 살인범과 형사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살인범 쪽에 서겠다? 피해자가, 더구나 그 살인범의 피해자가 이런 경거망동, 배은망덕 아주 경솔한 행동, 이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한미동맹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당신들 이미 줄 서지 않았느냐? 우리 쪽으로 자유진영으로 줄 섰지 않았느냐? 수십 년 전에. 그 다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 중국 편에 서겠다고 한번 서봐라. 우리도 그러면 할 조치가 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 편에 서겠다고 결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 중에 하나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한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 앞으로 달러 결제 수단,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잘 때, 다리를 뻗을 때는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외교관이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수혁 대사에게 엄중 경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